네, 안녕하세요. 김광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시험 잘 보는 법에서 시험 당일날 시험 보는 방법하고 그러니까 주관식 논술을 어떻게 잘 쓰는지, 답안을 잘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시험 보는 날 준비 내용인데요. 뭐 다 많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만은 컨디션이 제일 중요합니다. 그리고 그냥 이거 뭐 내 수석하는 것도 아니고 합격하는 건데 뭐 그거 갖고 뭐 그러냐라는 식으로 쫄지 말고 그냥 들이대는 자존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. 컨디션이 제일 중요하다. 그 다음에 스탠스인데요. 이 어떤 자세가 이 수험생 입장에서 하면 자꾸 뭐 쫄아들게 되고 풀려고 하니까 안 되고 속상한데요. 이 관점을 바꾸는 거죠. 출제자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봐라. 내가 출제자였다면 이걸 왜 냈고 이렇게 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. 다음에 OX든 사지선다가 됐든 출제자, 내가 출제자라면 요 놈을 답으로 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. 그 출제자는요, 이 문제를 낼 때 확실하게 틀린 것, 사지선다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틀린 것 두 개를 냅니다. 그래야 채점하기도 좋고요.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. 그래서 확실하게 틀린 것 두 개, 그 다음에 야리꾸리하게 해가지고 두 개를 해가지고 정답을 고릅니다.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정답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러면 나머지 있는 두 개를 이렇게 쫙 뚫어주어 한번 봐보세요. 야, 내가 출제자라면 요 단어를 답으로 할 것 같다. 이런 게 은근히 보입니다. 안 보여요? 안 보이면 둘 중에 하나 찍으십시오. 그래도 확률은 50%입니다. 처음부터 연필 굴리면 사지선다면 25%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면 50%니까 굉장히 승률이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주관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물론 단답형은 정답을 딱 써야 되고요. 주관식은 논술형 말고 주관식 요만큼 나오는 거라면 요거를 꽉 채워서 이쁘게 잘 쓰셔야 된다. 무조건 꽉 채우고 무조건 많이 써야 됩니다. 꽉 채우고 많이 써야 됩니다. 왜 그런지 아세요? 이 시험을 봤는데 세 과목을 봤다고 쳐요. 근데 이 두 과목은 다 평균이 70점, 70점이에요. 근데 한 과목은 이 출제자가 너무 어렵게 나와서 40점이 나왔어. 그럼 1000명이 봤는데 합격자가 한 명 나왔어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이 출제자는 아주 큰일 납니다. 아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시험은 합격하려고 하는 거지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여신 업무가 너무 어려웠어. 그러면 다시 시험 재채점 하거든요. 그럴 때 사지선다나 OX는 건들 수가 없어요. 그럼 어디 건드려요? 주관식 건듭니다. 그러면 10점에 만약 지난번에 5점 줬으면 7점, 2점씩 올리고 8점 올리고 8점으로 올려주고 3점 올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재채점을 하게 될 때 주관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주관식은 많이 쓰면 쓸수록 내용에 관계없더라도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다.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시험 보는 당일날 준비 내용을 정리하면 첫 번째, 컨디션이 제일 중요하다. 쫄지 말아라. 두 번째, 스탠스가 중요한데 너무 수험생 입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출제자 입장에서 문제를 한번 바라봐라. OX든 사지선다든 간에 내가 출제자라면 요거를 답을 할 것이다 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. 그러면 어렴풋이 보입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는 엉뚱한 개를 내게 되고 둘 중에 하나 고를 때 잘 보입니다. 안 보이면 둘 중에 하나 찍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주관식은 많이 쓸수록 유리하다. 아까 재채점 얘기했죠. 자,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. 그 다음에 논술이 있습니다. 각종 국가고시나 뭐 세무사, 공인회계사, 사법고시, 뭐 경영지도사 뭐 이런 시험을 볼 때 2차 시험은 논술을 봅니다. 논술 형태는 이렇죠. 뭐뭐뭐뭐에 대해서 논하시오.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그럴 때 어떻게 답안지를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논술을 보통 보면 8절지를 이렇게 줍니다. 그래서 이걸 써야 되는데 글씨가 너무 작으면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되잖아요. 잘 기억도 안 나는데.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
답안지 작성 요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. 답안지는요, 이 논술에서 답안지는 답안지를 디자인해야 됩니다. 뭐라고요? 답안지를 디자인해야 됩니다. 디자인해 볼까요? 자, 이게 8절지 시험 문제라 그러면 이만큼을 띄우셔야 돼요. 이렇게. 그래야 좀 시원해 보이고요. 굉장히 깨끗해 보입니다. 전체적으로. 그러면 좀 덜 써도 되잖아요. 그리고 맨 위에 띄면서 시작을 합니다. 짝짝 2분의 1 띄고 짝짝 3분의 1 띄고 짝짝 3분의 2 지점,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내려가면 됩니다. 그리고 3분의 2 지점에 이렇게 혹시나 이게 뭐 표가 들어갈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. 그러면 굉장히 아름다운 디자인이 됩니다. 그리고 또 딱 쓰다가 요 뭐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세 줄이 있습니다. 세 줄을 항상 비워놓으면 됩니다. 왜? 다음 장에 3분의 1까지 쓰는 게 좋거든요. 뭐 한 장으로만 써라 그러면 그냥 끝내시면 되고요. 안 그런 경우에는 그 뒷장까지 써주면 아주 뭐 퍼펙트하게 됩니다. 그럴 때 여기다 맨 끝에는 띄워야 되니까 그 맨 끝에 두 번째 이면 계속 이렇게 써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 장에 넘기면 이제 똑같은 요령으로 한 3분의 1 씁니다.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기다가 교수님 감사합니다. 출제자님 수고하셨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한마디 써주면 채점할 때 힘이 납니다. 그러면 10점에 7점 주면 10점에 8점을 줄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좀 하면 좋겠다. 자,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면을 꽉 채우고요. 글자는 가급적이면 크게 쓰는 게 좋습니다. 출제자들은 보통 교수님들이 많은데 이게 좀 힘들잖아요. 여러 명 채점하려면. 그래서 큰 글씨로 눈도 안 좋은데 좀 해주면 좋겠다. 그리고 글자체도 너무 얇거나 하면 너무 이게 잘 안 보입니다. 그래서 글자 쓸 때 0.7 이상 되는 펜으로 쓰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. 그리고 있을 때 말이 잘 생각 안 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을 한 문장, 한 문장, 두 문장 정도를 외우고 있다가 그대로 쓰는 것도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. 예를 들어서 경영지도사 그러면 경영지도사로서의 어떤 각오, 뭐 어떻게 난 하겠다, 뭐 이런 식의 다짐, 뭐 이런 걸 이렇게 외워놨다가 뚝뚝 쓰면 굉장히 쉽습니다. 그 다음에 제 경험인데요. 이 시험 문제가 이제 저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은,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어요. 제 예를 보면 저도 지금도 생각 안 나요. 000 감가상각에 대해 논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근데 000을 모르겠어요. 난 여태까지 보도 듣도 못한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. 갑자기 당황스럽고 큰일 났다. 만약 오늘 떨어지면 1년 또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지러하더라고. 딱 2초 걸렸습니다. 그 다음에 막 웃었어요. 하하하하하. 이 1000명 보는 사람 중에 이거 5명이나 알까? 이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. 그래서 원래 중요한 건 요 뭐뭐뭐가 중요한 거였는데 사실은 그래서 모르겠는데 어떻게? 그래서 감가상각에 대해서 쩍쩍 찡 띄고 짝짝짝 띄고 이렇게 했죠. 제가 붙었을까요? 떨어졌을까요? 붙었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쭉 드렸는데 논술 정리 한번 하면, 논술은 답안지 전체를 멋지게 디자인하라. 그리고 글자는 크고 간격을 넓게 좀 써라. 세 줄 쓰고 꼭 한 줄을 좀 띄우자. 그 다음에 3분의 2 지점엔 그래프라든가 뭐 이런 표를 넣는다든가 해서 좀 이쁘게 해보자. 한 장 넘길 때는 꼭 밑에 이면 계속이라 해가지고 위아래 띄우자.
8절지 시험지인 경우에는 넘겨서 3분의 1까지 작성을 하고 끝에는 교수님이라든가 출제자한테 감사 인사를 좀 써라. 유사한 문장이나 문구를 뭐 한두 문장을 외워서 그 생각 안 나는 부분에 좀 쓰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. 마지막으로 황당한 문제라든가 잘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와도 하하하 웃으면서 아는 범위에 대해서만 이렇게 기술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. 그래서 이 논술의 답안지는 디자인이다.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. 좋은 일 많이 있기를 바라고 시험 보면 꼭 합격하기를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화이팅!